친구한테 카톡 보냈는데 답장이 하루 뒤에 온 적 있으시죠? 그 답답함, 그 기다림. 지금 보이저 1호가 딱 그 상황입니다. 지구에서 신호를 보내면 보이저가 받는데 24시간, 답장을 보내면 또 24시간, 왕복 이틀이 걸려요. 1977년 가을에 발사된 이 작은 탐사선이 2026년 말이면 인류 최초로 빛의 하루 거리, 즉 일광일에 도달하게 되는데 50년 가까이 쉬지 않고 날아가서 도착한 곳이 빛조차 하루가 걸리는 거리라는 겁니다. 카톡 익십도 아니고 물리적으로 답장이 이틀 걸리는 관계 상상이 되시나요? 일광일은 숫자로 하면 약 259억 킬로미터입니다. 이건 단순히 먼 거리가 아니라 인류 문명이 보낸 인공물 중 가장 먼 곳에 닿는 순간을 의미하죠. 오늘은 보이저 1호가 곧 세울 이 기록이 왜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지, 어떤 기술로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이 오래된 탐사선이 여전히 우주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보이저 1호는 현재 지구에서 약 253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을 날고 있습니다. 이 거리를 실감하기 쉽게 설명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대략 400킬로미터인데 그 거리를 6,300만 번 왕복해야 하는 거예요. 숫자로는 와닿지 않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바로 빛이 얼마나 걸리는가로요. 빛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돌 수 있는 속도로 움직입니다. 태양에서 지구까지는 빛으로 8분이면 도착하죠. 그런데 그 빛조차 보이저 1호까지 가는데 지금은 23시간 30분 넘게 걸리고 있거든요. 2026년 11월쯤이면 정확히 24시간이 되는 지점을 통과하게 됩니다. 현재의 지구와의 신호 왕복 시간이 거의 48시간이라는 건 우리가 명령을 보내면 보이저가 그걸 듣고 다시 응답을 보내기까지 이틀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태양계 안에서는 거리를 보통 몇 시간으로 얘기했거든요. 화성까지 신호 보내는데 20분, 토성까지 1시간 반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24시간, 즉 하루 단위가 되면 이건 태양계를 넘어서 별과 별 사이 거리를 말할 때 쓰는 단위로 넘어가는 겁니다. 보이저가 진짜 성간 우주에 있다는 걸 실감하게 만드는 거죠. 보이저 1호가 성간 우주에 도달한 건 2012년입니다. 발사 후 무려 35년이 지나서였어요. 이때 보이저는 태양권 궤면, 영어로는 헬리오포즈라고 부르는 경계를 통과했습니다. 태양권 궤면은 쉽게 말하면 태양의 영향력이 끝나는 선이에요. 태양에서 나오는 입자들과 태양풍이 더 이상 밀려나가지 못하고 성간 물질과 압력 균형을 이루는 지점이거든요. 이 경계를 넘으면 태양의 영향권인 태양권을 완전히 벗어난 거리가 되는 겁니다. 보이저는 이 경계를 넘고 나서 성간 플라즈마의 밀도 변화를 직접 관측했습니다. 인류 최초로 태양계 밖 공간에 실제 데이터를 보낸 거죠. 그 너머는 별과 별 사이에 존재하는 희박한 물질들, 성간 매질이 있는 공간입니다. 보이저는 지금 그 공간을 초속 17km 속도로 계속 날아가고 있어요. 이건 시속 6만 km에 달하는 엄청난 속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 규모에서 보면 거의 정지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느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건 50년 가까이 날아가서 도달한 거리가 겨우 빛의 하루라는 사실입니다. 계산해보면 1광년을 가려면 365배를 더 가야 하는데 지금 속도로는 약 1만 8천 년이 걸려요.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우는 신석기 시대부터 지금까지가 1만 년 정도인 걸 생각하면 인류 문명 전체 역사보다 긴 시간을 날아가야 겨우 1광년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비교해 볼까요?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약 4.24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태양에서 출발해 무려 1548광일이나 이동해야 닿을 수 있는 거리죠. 가장 가까운 별인데도 이 정도예요. 그리고 우리 은하의 지름은 약 10만 광년입니다.
그 지름을 가로지르는 데에는 무려 3,650만 광일이 소요되죠. 이 비교를 통해 보이저의 위치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그리고 동시에 우주가 얼마나 거대한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은하 수준으로 본다면 보이저 1호는 아직 현관문도 제대로 나서지 못한 상태입니다. 1광일이 마치 우주의 끝에 닿은 것처럼 들리지만 우주 규모에서 보면 사실 놀라울 만큼 작은 거리예요. 보이저의 현재 속도로 계산하면 300년 후에는 태양계의 외곽인 오르트 구름의 내부로 진입할 것이고 3만 년 후에는 뱀주인자리 방향의 별 근처를 통과하게 됩니다. 100만 년보다 더 긴 시간이 지난 후에는 아마 은하의 성간 공간을 표류하게 될 거예요. 이런 숫자를 보면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인간은 영원히 다른 별에 못 가는 거 아닌가? 솔직히 현재 기술로는 맞는 말이에요. 광속의 2만 분의 1 속도로 날아가는 보이저를 보면 우주여행이라는 게 얼마나 막막한지 실감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듭니다. 50년 전 기술로 만든 탐사선이 여전히 작동하면서 인류 역사상 아무도 가보지 못한 곳에 데이터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요. 한 댓글에서 누군가가 보이저를 나의 친구라고 표현하며 같은 세월을 보내는구나 라고 했던 게 기억에 남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보이저와 우리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이 탐사선은 50년 동안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보이저 1호가 50년 동안 작동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RTG, 방사성 동위원소 열전기 발전기 덕분입니다. 태양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진 보이저는 태양광 패널로는 전력을 만들 수 없어요. 목성 정도만 가도 태양빛이 지구의 4% 수준으로 약해지는데 보이저가 있는 곳은 그보다 훨씬 더 멀거든요. 대신 플루토늄 238이 붕괴하면서 발생하는 열을 전기 에너지로 바꿔 스스로를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태양빛이 거의 닿지 않는 깊은 우주에서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발사 당시 보이저의 RTG는 약 470W를 생산했습니다. 노트북 2세대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정도의 전력이었어요. 그런데 5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하지만 문제는 플루토늄 238의 출력이 매년 약 4W씩 감소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보이저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은 약 50에서 60W 정도예요. 전구 하나 켜기도 버거운 수준이죠. 생각해보세요. 우리 스마트폰 급속 충전기가 20에서 30W를 쓰는데 보이저는 그것보다 조금 많은 전력으로 성간 우주를 탐사하고 데이터를 측정하고 지구와 통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는 지난 10년 동안 과학 장비를 하나씩 꺼야 했습니다. 플라즈마파 분석기부터 자력계 보조 전원, 카메라 시스템까지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셧다운되었고 지금은 구성품 일부만 간신히 살아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가 하나씩 능력을 잃어가는 것처럼 보이저도 천천히 기능을 줄여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게 놀라운 겁니다. 2023년 말부터 2024년 초까지 통신 장애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나사의 엔지니어들이 몇 달에 걸쳐 원격으로 소프트웨어를 수정해서 다시 살려냈습니다.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 보이저에서 온 신호가 의미 없는 0만 반복되는 데이터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비행 데이터 시스템의 메모리 칩 하나가 고장난 게 원인이었죠. 24시간 걸리는 신호로 고장난 장비를 고친 거예요. 마치 해외에 있는 친구 컴퓨터를 카톡으로 원격 수리하는데 메시지 하나 보내는데 이틀 걸리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명령을 보내고 결과를 확인하는 데만 며칠이 걸리니 문제 하나 해결하는데 몇 주씩 걸렸던 거죠. 엔지니어들은 50년 전 설계도를 다시 꺼내서 보이저의 시스템을 분석했고 고장난 메모리를 우회하는 새로운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명령을 보냈어요. 결과를 확인하는 데 이틀, 다시 조정하는 데 이틀, 이런 식으로 몇 달이 걸려서 마침내 보이저는
다시 정상적인 데이터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50년 된 탐사선을 253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원격으로 고친 겁니다. 그럼에도 보이저 1호는 여전히 귀중한 과학 데이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요 장비 중 하나가 플라즈마 파동 시스템인데요. 이게 성간 공간에 떠다니는 플라즈마의 밀도와 움직임을 측정하고 있어요. 이 측정값은 과학자들이 태양의 영향력이 거리에 따라 어떻게 약해지는지, 그리고 태양권이 은하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태양의 거품에서 성간 공간으로 넘어간 덕분에 보이저는 이 경계의 구조, 하전 입자의 행동, 태양계의 보호막을 형성하는 힘에 대한 이론을 정교하게 다듬는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었죠. 자기장 측정 장비도 여전히 작동 중입니다. 이 장비가 보내는 데이터는 우리 은하의 자기장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어요. 성간 자기장이 어떻게 우주선을 유도하는지, 은하가 대규모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우주선 검출기라는 게 있는데, 우주선은 초신성 폭발 같은 곳에서 날아오는 고에너지 입자들을 말합니다. 태양계 안에서는 태양의 자기장이 이런 입자들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데, 보이저는 그 보호막 밖에 있으니까 우주선을 직접 측정할 수 있죠. 미래의 인간이 성간 우주를 여행한다면 이런 방사선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생각해보면 보이저가 측정하는 이 모든 데이터는 교과서로만 배울 수 없는 것들이에요. 성간 공간이 실제로 어떤 곳인지, 태양계의 경계가 정확히 어디인지, 은하의 자기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런 건 직접 가보지 않으면 알 수 없거든요. 보이저는 인류를 대신해서 그곳에 가 있고 50년 동안 꾸준히 보고서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이저는 인류의 눈이자 귀라고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시간입니다. 나사는 이미 몇 년 전부터 과학 장비들을 하나씩 꺼가며 에너지를 아끼고 있어요. 과학적으로 가치 있는 장비만 우선 운영하고 있죠. 2030년대 초중반이 되면 통신 시스템을 돌릴 전력도 부족해져서 결국 보이저와의 연결이 끊길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보이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도 보이저는 계속 날아갈 겁니다. 우주에는 마찰이 없으니까 한번 얻은 속도는 영원히 유지되거든요. 전력이 다 떨어져서 신호를 못 보낸다고 해도 탐사선 자체는 수만 년 동안 똑같은 속도로 계속 날아가는 거죠. 언젠가는 완전히 고철 조각이 되겠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인류 문명을 담은 황금 레코드가 남아 외계 지성체에게 우리의 존재를 전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보이저 1호에는 골든 레코드가 실려 있습니다. 지구의 소리, 음악, 55개 언어로 된 인사말이 담긴 금으로 도금된 음반이에요. 외계 생명체가 발견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이건 외계인을 위한 게 아니라 인류 자신을 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고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우주에 새겨 넣은 타임캡슐이거든요. 1990년 보이저 1호는 약 60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지구 사진을 마지막으로 한 장 찍었습니다. 그 사진이 바로 칼 세이건이 언급한 창백한 푸른 점, 페일 블루 닷입니다. 사진 속에서 지구는 먼지처럼 작은 점 하나로만 보였어요. 그 작은 점 하나가 우리가 아는 모든 역사, 문명, 그리고 삶이 담긴 곳이라는 메시지는 과학계를 넘어 인류 전체에게 큰 울림을 주었죠. 수백만 년 뒤 인류가 멸망하더라도 보이저는 여전히 우주 어딘가를 떠돌며 1977년 지구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을 겁니다. 은하의 성간 공간을 표류하면서 언젠가 우연히 이 작은 탐사선을 발견할지도 모를 누군가에게 우리의 존재를 전하게 되겠죠. 1광일이라는 거리가 주는 의미는 단순한 숫자 그 이상입니다. 보이저 1호는 인류가 만든 물체 중 가장 먼 거리에 있고 성간 우주의 물리적 데이터를 전송 중인 유일한 장비입니다. 통신 지연이 왕복 48시간을 넘는 최초의 사례이며
외계 문명에게 보낼 메시지를 품고 은하를 횡단하는 첫 인공물이기도 하죠. 이는 인류 문명이 우주항해 시대의 첫 페이지를 넘겼다는 신호입니다. 50년 전 과학자들이 설계한 탐사선이 지금도 작동하면서 아무도 가보지 못한 곳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경이롭습니다. 보이저가 보내는 신호는 점점 약해지고 있고 언젠가는 완전히 끊기겠지만 그 순간이 올 때까지 이 탐사선은 인류의 호기심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로 남을 겁니다. 우주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넓고 인간의 수명은 너무 짧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세대는 다른 별에 가는 모습을 보지 못할 거예요. 댓글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50년을 날아가서 겨우 일광일이라는 현실 앞에서 절망감을 느낄 수도 있죠. 너무 느리다, 이래가지곤 우주여행을 하겠나 같은 반응은 정말 솔직한 감정이에요. 하지만 보이저 1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보이저와 우리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함께 늙어가고 있어요. 통신이 이틀 걸리든 전력이 부족하든 고장이 나든 상관없이 멈추지 않고 날아가죠. 우리가 만든 작은 탐사선 하나가 50년 동안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우주를 향해 계속 나아간다는 사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우주 문명을 향한 첫 발을 내디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이 탐사선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도달할 수 없어 보이는 거리라도 일단 시작하면 언젠가는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곳에 도착한다는 것. 2026년 보이저가 일광일 지점을 통과할 때 우리는 그 작은 탐사선이 인류를 대신해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걸 기억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 유니버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